자,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51.5%로 조사가 됐고요. 또 정권 연장을 또 원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44.5%로 나타났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 살펴봤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요, 이 해당 정권 교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클릭 행보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다시 우클릭 행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반도체 특별법 추경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속세 개정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논쟁도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금액을 좀 조정하자. 불합리한 점들은 고치자. 지난해 세법 개정이 논의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자.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부자 감세라고 이재명 대표는 비판을 하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이었죠. 자, 여전히 최고 세율 인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18억 원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집값에 예민한 사람들, 그렇죠. 특히 서울 집값하면 그렇죠. 많은 이 집값, 전국 집값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거를 치를 때 서울과 수도권의 표가 거의 승패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대 강훈택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보수 지지자들의 표가 결집되는 비율이 얼만큼이다라는 그렇죠. 논문도 있을 정도로 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변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진일보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자체가 폄하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과연 진정성 있게 이걸 계속 추진할 것인가는 건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우클릭, 좌클릭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운전하시는 분이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계속 거듭하면 어떻게 됐죠? 난폭 운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해당하는 이걸 주장하는 분이 이 진짜 어떤 정치 철학으로서 이걸 계속 고집할 수 있으려면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2023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정부가 이 신혼부부들에게 증여하는 거를 좀 높여주자. 지금은 양가에서 5천만 원씩인데 당시에 1억 원씩 더 붙여주자. 네. 그래도 참 힘들다 신혼부부의 생활이. 그래서 자꾸 결혼하게 하고 또 아이를 낳게 하는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초부자 감세라고 했어요. 그 네. 액수 자체도.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상당히 3억 원씩 더 늘려갖고 18억 원씩 물론 그때는 증여세고 있는 상속세지만 액수를 비교하면 이것도 그럼 초부자 감세라고 해야 되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그걸 얘기합니다.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막기 위해서다. 도대체 갈팡질팡만이 아니라 오락가락만이 아니라 이분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끝까지 그럼 고집할 것이냐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네.